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144페이지는 각주를 정리해서 확실한 팁을 가져가다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봤던 제목이나 단위는 이제 체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범위, 연계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이제 실수인가 비율인가인데 세 번째 각주는 여러분들이 부가적인 정보를 체크해야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앞에 두 가지보다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144페이지 보시면 대부분의 각주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좀 정리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팁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시켜드리는데 첫 번째로 설명형 각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수식형 각주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설명형 각주는 이제 뭔가 자료에서 좀 까다로운 용어나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해해야 되는 수준의 설명을 제공하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생소한 용어를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정보 제공이나 또는 용어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일정 범위로 좁혀서 검토해야 될 자료의 양을 한정시켜주는 이제 한정. 자료의 범위도 한정시켜준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한정형 각주를 보긴 했어요. 어디서 봤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132페이지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그 아까 우리가 여러 번 봤죠? 132페이지 각주를 보시면 거기 이제 첫 번째 각주에 이런 말이 있었죠. 도로 화물 운송업 분야는 일반, 개별, 용달로만 구분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반, 개별, 용달 세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죠. 즉 자료의 범위를 세 가지 분야로 한정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용어를 설명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제 이런 게 설명형 각주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수식형 각주는 이제 주로 분수식으로 많이 나와요. 분수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계산식으로도 나오는데 분수식 또는 계산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수식형 각주를 볼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보통 이제 수식형 각주가 두 개 이상 등장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분수형 각주가 주어질 때에는 두 개 이상 나올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항목 중 공통적인 것과 차이점이 나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두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는 게 각주의 의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체크하면 문제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기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인구 시기에 관한 것을 도출해 보자라고 되어 있죠. 일단 예제를 볼 때 거기 항목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표의 항목을 보니까 지금 한국의 생산량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일본으로의 연간 순수출량이 되어 있죠. 순수라고만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한국인의 1인당 소비량이라고 해볼게요. 연간은 다 붙어 있으니까 빼고 그러면 한국의 생산 그 다음에 일본으로의 순수출량 그리고 1인당 소비량이 주어져 있죠. 뭐 일본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됐고 일단 볼까요? 그러면 각주를 좀 정리해 볼게요. 각주를 정리해 보니까 일본으로의 이 순수출량이죠. 이 순수출량은 뭐냐? 일본으로의 수출량에서 수입량을 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한국, 일본은 이제 타 국가와 교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거죠. 이게
이런 게 이제 한정형 각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그냥 한국과 일본 교육한 상태만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주 3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이제 가정을 해준 건데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쌀은 양국 간의 교역이 이루어진 후 그 해에 모두 소비된다라고 가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요? 생산량은 그렇죠. 교역 후 모두 소비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생산량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생이라고 썼는데 사실 교역은 뭐예요? 수출과 수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수출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 수가 있겠네요. 생산이라고 써볼까요? 여기도 그냥. 생산량은 순수출량에서 소비량을 더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국가는 생산한 것 중에서 수출하고 수입한 거 그리고 남아있는 양을 모두 소비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얘를 이 소비에 관한 식으로 써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인구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1인당 소비량이라고 했으니까 1인, 즉 인구가 앞에 있고 소비량이 뒤에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인구분의 소비량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비량만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소비량은 그렇죠. 순수를 건너편으로 보내면 되겠죠. 생산에서 수출량을 뺀 게 결국에는 우리가 소비량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소비량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표에서 지금 이 1인당 소비량을 알 수 있고 그냥 소비량은 생산량에서 순수출량을 뺀 것이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한국의 인구는 어떻게 도출하느냐 얘랑 얘를 그쵸 자리를 사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구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1인당 소비량을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소비량이 되니까 생산량에서 순수출량을 빼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인데 참고로 여기에 주어진 구조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분모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구조가 그냥 A란 비율이 B분의 C이다, 분모분의 분자이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물어보는 건 두 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서 C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C를 알려면 이 B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는 A 곱하기 B가 된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C가 아니고 B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B를 알려면 양변에 B를 곱해주고 다시 양변에 A로 나눠줘야 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얘네 둘을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B는 결국 A분의 C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조가 우리가 마지막 기본기에서 할 곱셈의 형태로 비교 그리고 분수의 형태로 비교하는 것이니까 제가 6번째 기본기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44페이지의 예제는 일단은 우리가 인구식을 1인당 소비량의 분모로 자리하고 있었으니까 일단 위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주의 해석을 토대로 소비량은 결국에는 그렇죠 생산하고 남은 양 중에서 순수출량을 제외한 만큼이 되니까 생산량에서 순수출량을 빼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44페이지 문제는 일단 우리가 정리했고 넘어가서 145페이지에 각주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뭘 할 거냐면 거기 이제 이런 말이 되어 있죠. 다음 자료의 각주에 제시된 내용을 파악한 후
선택지에서 각주의 표현이 들어간 부분을 찾고 해당하는 연도로 바꿔봅시다 라고 돼 있죠. 네,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45페이지.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재단각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뭐예요? 표의 제목. 네,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추이이고 거기 보니까 구분 항목에서 네, 유기, 무기, 그 다음에 전농약으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도는 2004년부터 네, 2010년까지 주어져 있는데 네, 일단은 네, 2004년부터 주어져 있고 중간에 연도 두 개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네, 2007년도 있고 그 다음에 2009년과 마지막 2010년까지 있다. 일단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주를 보니까 각주 1과 각주 2 두 가지가 주어져 있죠. 네, 각주 1번 보니까 모든 친환경 농산물은 네, 이 친은 뭐예요? 유기, 그 다음에 무농약, 그 다음에 저농약 중 한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각주 1의 의미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설명형 각주 중 자료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일종의 각주의 범위, 즉 자료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주 2번 볼게요. 단 2007년 1월 1일부터 네, 2007년이라고 해볼까요? 2007년 1월 1일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이 중단된다. 저농약 신규 인증 중단. 네,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부터는 뭐라고 돼 있죠? 저농약 인증 자체가 폐지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저농약의 인증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래쪽에 선지 1, 2, 3, 4에서 각주의 표현이 들어간 부분,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얘네 말고 이 부분, 2007년은 이제 중단이다. 그 다음에 2009년은 네, 2009년도는 이제 폐지다라고 했을 때 각각 연도가 의미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선지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2001번부터 볼게요. 저농약 신규 중단 이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중단이니까 얘는 2007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저농약 인증 폐지 전. 그러면 2009년 전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농약 신규 인증 중단 이후니까 얘도 2007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네, 2005년 이후 전년에 비해서 처음으로 감소시키는 저농약 인증이 폐지된, 즉 2009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각주에서 주어지는 연도를 선택지에서 검색해가지고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선지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07년이다, 2009년이다 라고 써드리긴 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2007년 이후라고 하면 과연 내가 2007년 이후니까 두 가지예요. 어떤 게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7년 이후니까 말 그대로 2007년을 포함해 가지고 2007년부터 검토한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다. 2007년도 이후니까 2007년도의 다음 해인
2008년부터 검토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은 2007년 이후라고 하면 2007년 포함해서 2007년부터 검토하는 것이다. 아니다. 2007년 이후니까 2007년의 다음 해인 2008년부터 보는 것이다. 네, 1번, 2번 어떤 게 과연 답이 될까요? 네, 답은 1번이에요. 1번. 2007년 이후라는 것은 2007년부터 검토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2008년부터가 아니에요. 2008년부터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범위에 관한 키워드로서 이상, 이하, 그 다음에 초과, 미만이라는 범위를 표현하는 키워드에 대해 알고 있잖아요. 네. 이상, 이하와 초과, 미만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식으로 나타냈을 때 등호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차이인데 여기서 이상, 이하의 이라는 개념이 여기 이유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이 이는 포함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007년 이후부터면 해당 연도인 2007년을 포함해 가지고 2007년부터 검토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2007년 이후라고 했는데 뒤에 키워드로서 얘도 되게 중요하죠. 키워드로서 전년 대비라는 단어가 붙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2007년부터 검토하는 게 아니고 2007년부터 시작을 하지만 전년 대비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2007년에 즉 시작 연도의 직전 연도인 2006년부터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년 대비가 없으면 이후라면 그 해당 연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전년 대비란 말이 붙어 있으면 시작 연도의 직전 연도인 2006년부터 본다. 이것을 일단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선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4개 선지인데 제가 하나는 빼고 원래 문제에서 4개만 일단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1번 전농약 신규 인증 중단 이후. 그러면 이제 2017년 이후라는 거죠. 2007년 이후 친환경 농산물 총 생산량은 매년 감소한다. 그럼 이제 2007년 이후 매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가 매년은 앞에 첫 시간에 봤었죠. 매년이니까 그러면 2007년부터 봤을 때 총 생산량이 이제 매년 감소하냐라고 했죠. 근데 2007에서 2008년도 전체 합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얘는 틀린 게 되겠죠. 왜냐하면 2008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여긴 지울게요. 네, 2번을 보는데 전농약 인증 폐지 전, 그럼 2009년 전이니까 이건 이제 이전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전이니까 2008년까지만 보면 돼요. 네, 2008년까지 보면 되는데 전농약 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총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폐지니까 2009년 전이죠. 근데 이제 여기도 2008년도를 보시면 어때요? 전체가 5만 정도인데 전농약이 이제 18,000밖에 안 되니까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역시 2번도 2008년도에서 검토하니까 옳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전농약 신규 인증 중단 이후니까 네, 2017년 이후가 되겠죠. 이후 매년 네, 여기도 매년이 붙어 있었죠. 네, 무농약은 친환경의 50%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매년 무농약은 총의 50%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것이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바꿔주면 결국 총 곱하기 2분의 1보다, 그렇죠? 무가 더 이상이다라는 것이니까 2를 이쪽으로 보내주면 결국 무농약의 2배를 한 것이, 그렇죠? 총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 찾아볼까요? 근데 이제 신규 인증 중단 이후, 즉 2017년 이후 매년이라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무농약과 총을 봤을 때, 그렇죠? 무농약과 총을 봤을 때 지금 이제 2007년 이후라고 했죠? 네, 2배를 했을 때 총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07년도 볼까요? 2007년도 보면, 네, 무농약은 14,000 정도니까, 그렇죠? 전체 4만의 2배 이상이 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도 2007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일단은 앞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2005년 이후, 그러니까 2005년부터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년에 비해라고 이제 수식어가 있죠. 그래서 2005년 이후 전년 대비니까 2005년의 직전 연도인 2004년부터 보는 거죠. 네, 친환경 농산물 총 생산량이 처음으로 감소한 시기 볼까요? 그럼 2004년부터 봤을 때 처음으로 감소한 시기가 2009년이 맞죠? 2008년에 5만에서 2009년에 4만 9천으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농약 인증이 폐지된 2009년이 맞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4번이 옳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 2, 3번은 틀렸고 4번이 이제 옳은 선택지이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각 주가 지금 이렇게 연도가 제가 지워버렸네요. 연도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고 선택지에서 뭐 인증이 중단되었다, 인증이 폐지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고 문제 들어가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각 주에서 주어진 인증 중단은 2007년이다, 폐지는 2009년이다라고 바꾼 다음에 푸는 게 헷갈리지 않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목, 단위, 각주에 대한 두 번째 기본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했고,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4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네,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풀어볼 텐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2분을 재시고, 네, 총 4분 들여서 두 문제 푼 다음에 해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두 문제 4분 들을 테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나요? 네, 148페이지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문제 읽어보니까 이제 상위 10개국에 대한 한국의 섬유 수출액 현황에 대한 자료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옳은 것만 골라라. 이제 옳은 것을 찾는 게 문제이죠.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제목, 단위, 각주를 검토하는 습관을 들였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표 1과 표 2가 주어져 있죠. 일단 표 1을 보니까 상위 2010년이네요. 일단 2010년 상위 10개 국가에 대한 이제 섬유 수출액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국가 섬유 중에서는 이제 원단과 의류가 주어져 있고 전년 대비 증가율까지 주어져 있죠. 그럼 이제 2010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2009년도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 2를 보니까 얘는 한국의 우리나라 거죠. 한국의 현황인데 이제 연도가 다르죠. 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섬유 안에 원단과 의류의
지금 현황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이제 거기 각주에 뭐라고 돼 있죠? 이 표 2에 괄호 안의 숫자는 뭐예요? 세계 전체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세계 전체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기억부터 리을까지 이제 149페이지에 주어져 있는데,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010년 한국과 인도의 섬유 수출액 차이는 100억 달러 이상이다. 네, 그럼 이제 얘는 어디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뭘 파악하면 되냐면 2010년도 상위 10개국 안에 혹시 우리나라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기 상위 10개국 중 8위에 한국이 랭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국과 그럼 이제 인도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인도가 지금 세 번째 있죠. 그래서 기억은 3위 인도와 8위 한국에 이때 어떤 항목을 찾는지 정확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그냥 섬유 수출액 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 4,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2, 6이 되니까 되게 쉬운 선지네요. 이 차이가 그쵸? 100억 달러 이상인지 단위 보니까 우리가 얘는 네, 억 달러이고 네, 단위 아까 체크는 안 했는데 여기도 억 달러가 되죠. 네, 둘 다 이제 뒤에 이제 퍼센트가 붙어 있죠. 네, 여기도 퍼센트가 붙어 있고 여기도 퍼센트가 붙어 있었네요. 네, 그럼 이 차이가 지금 이제 100억 달러니까 그냥 숫자 100 이상인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 100이고 41, 26이니까 빼도 당연히 100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100 이상이다라고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선지 3번과 5번은 지우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 1번은 기억, 니은, 선지 2번은 기억, 디귿, 선지 4번은 기억, 니은, 리을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일단 3번, 5번을 우리가 지웠으니까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마지막 4번은 기억, 니은, 리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이런 거를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끔씩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선지가 남아 있다면 네, 기억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리을을 먼저 검토하면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네, 인문 강의 차원에서는 이런 것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보는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일단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면 기억에 관한 선지가 이렇게 3개 남았으니까 리을부터 한번 볼까? 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우리도 리을 보고 나서 답이 나오면 바로 결정하고 나서 나머지 선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리을을 보니까 어때요? 2010년 중국의 의류 수출액은 세계 전체의 50% 이하이다라고 돼 있죠. 중국이 1위죠. 중국이 1542라고 되어 있고, 네, 섬유가 아니고 의류니까 의류 항목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전체는 3515니까, 네, 얘가 50% 이하가 되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보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결국 사실 이제 3515를 절반으로 나눠도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1541을 식을 변형해서 네, 2배를 곱한 것보다도 전체인 351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도 옳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만 보고도 우리가 4번이 답이다라고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선택지를 좀 추려가면서 푸는 것도 좀 연습을 해보시고, 네, 니은과 디귿도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니은은 옳은 선지니까 이제 굳이 안 봐도 되긴 하지만 일단 니은하고 디귿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니은 보니까 2010년 세계 전체의 섬유 수출액은 2006년의 2배 이하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물어본 게 이거예요. 세계 전체의 섬유 수출액이 2006년과 2010년을 지금 비교하는 것인데, 세계 전체는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면, 일단 2006년과 비교이기 때문에 표 1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네. 표 1에서는 2010년만 이제 섬유 수출액이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어진 한국과 그리고 이제 각 주의 세계에 대한 한국 비중이 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6년도 세계는 이렇게 볼까요? 2006년도 세계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2006년도 한국이 거기 표 2에서 177로 주어져 있죠. 얘가 5.0%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세계는 다시 2010년도 세계 중에서 한국의 크기가 126이고 이게 이제 세계 중에서 2.1%를 차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본기 시간에서도 봤듯이 구체적으로 세계 전체의 섬유 수출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2006년에 비해서 2010년이 그렇죠? 2배 이하인지만 보면 되는 거죠. 2배 이하인지 지금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식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분모와 비율의 위치를 바꿔주면 결국에 2006년도 세계 수치는 177을 뭐 5.0으로 나눠준 것과 비슷하고 2010년도 세계도 위치 바꿔주시면 126을 2.1로 그쵸 나눠준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 소수점도 그냥 떼버려도 되겠죠. 그래서 21분의 126, 50분의 177이라고 해볼까요? 네, 그럼 이제 간단히 비교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것인데, 간단히 보면 사실 이제 기출 문제에서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해서 준 거예요. 126은 21에 정확히 6배가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정확히 비율이 6이 나오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50이니까, 그쵸? 177이면 5, 3에 150, 즉 3보다 큰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3보다 큰 비율이니까 2배를 하면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선택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조금 까다로운데 디귿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디귿 보니까 2010년 한국의 지금 표 2를 가지고 보는 거죠. 원단 수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의류 수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의 차이는 10%포인트 이상이다. 네, 이제 일단은 제가 다음 기본기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0%포인트라는 거는 비율의 구체적인 차이 또는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의 차이를 나타낼 때 그냥 퍼센트가 아니고 퍼센트 포인트를 붙여준다는 거 일단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 2에서 보시면, 표 2에서 보시면 우리가 2010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니까 2009년과 2010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원단과 의류를 각각 숫자만 같이 보면 거기 이제 90에서 110으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의류는 의류는 지금 14에서 16이죠. 14에서 16으로 증가했다. 이 증가율을 비교하라는 거죠. 네, 증가율 비교는 제가 기본기 1 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분수 비교를 좀 수월하게 해야 잘 풀 수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다음 기본기 파트에 있는 부분을 암기하고 있으면 비교적 쉽게 풀리는데, 일단 증가율이니까 그렇죠? 증가폭부터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결국 원단은 90에서 20이 증가한 거고 의류는 14에서 2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증가율의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즉 원단은 90에서 110으로 20만큼 증가했으니까 결국 뭐 9분의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의류도 14에서 그렇죠 16으로 2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도 7분의 1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7분의 1은 우리 다음 기본기 때 암기할 거예요. 14.3%라고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7분의 1은 14.3%이다. 네, 어차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미리 예습 차원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은 어때요? 원단은 9분의 2니까 사실 9분의 1이라는 숫자는 약 우리가 11.1%라고 해요. 그래서 9분의 2는 22.2%라고. 네, 얘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얘랑 이 차이는 한 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디귿이 옳지 않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기역, 니은, 리을이 옳은 선지가 되고 디귿이 틀린 선지이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150페이지 그리고 151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인데 이제 보니까 표가 너무 길죠. 네, 조사 연도별 우리나라의 뭐 도시, 도시인구, 도시화율 세 가지 항목이 나온 자료이다. 네,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보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제목 보니까 세 가지 그대로 나왔죠. 도시, 일단 간단히 써볼까요? 도시, 그 다음 도시인구, 그 다음에 도시화율이라고 돼 있네요.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단위는 이제 개, 이게 단위가 개고, 그렇죠? 얘는 명이 되겠고, 얘는 퍼센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조사 연도가 1910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중간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5년 터울로 간격인데, 이제 40년에서 44년은 4년 터울이죠. 그리고 49년에서 55년도 이제 6년 터울로 이제 중간에 66년도 마찬가지죠. 전후로 6년, 4년 터울인데, 이제 그 두 가지 정도만 빼면 전부 다 이제 5년 간격, 대략적으로 5년 간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쭈루룩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일단 각주 1번과 각주 2번의 식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네, 둘 다 식이네요. 좀 떨어뜨려서 써볼게요. 일단 도시화율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식이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분의 도시인구이다. 그리고 100을 곱했으니까 우리가 100분율의 단위로 일단 퍼센트를 썼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평균 도시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써볼까요? 평균 도시인구. 얘는 지금 식이 더 간단하죠. 도시수분의 도시인구이다. 네,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주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표의 항목이 3개 주어져 있다라고 이미 문제에서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제목에서도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주에서 직접 주어진 3가지 항목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시화율 주어져 있죠. 두 번째, 도시 인구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인구를, 그쵸? 도시화율 분의 도시인구로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즉, 네, 전체 인구를 도시화율 분의 도시인구. 네, 둘 다 주어진 항목이니까 이제 이걸로 물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평균 도시인구는 도시수와 도시인구 그대로 주었기 때문에 얘도 그쵸? 분수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문제를 좀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 이 세 가지 항목이 단순히 나왔지만 연도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연도가 너무 많고 숫자도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선지 중에서 이 전체 조사 연도를 뭔가 검토해 봐라 라는 선지는 좀 나중에 보는 게 좋아요. 이제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기억에서 49년부터라고 해서 중간부터 끊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49년부터 직전에 비해서 이런 거죠. 49년부터 2010년까지 그렇죠. 직전 조사 연도에 비해 그럼 이제 44년 대비 49년부터 봐야 되는 거죠. 도시수가 증가한 연도에는 뭐라고 했죠? 도시화율도 증가한다. 일단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니은도 마찬가지네요. 49년부터 2010년 중에서 직전 조사 연도 대비 도시 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연도, 그쵸? 가장 큰 연도에는 도시화율 똑같은 거죠. 도시화율 증가폭도 가장 큰지 묻고 있네요. 일단 기억과 니은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제 1910년부터는 아니지만 1944년부터 쭉 다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봐야 될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4천만을 초과한 해는 1970년이다. 조사 연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 1955년 평균 도시 인구는 10만 명 이상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어때요? 물론 이제 기억 같은 거는 그냥 주어진 도시, 그 다음에 도시수 증가, 도시화율 증가했느냐, 경향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두 번째로 도시인구 증가폭이 가장 크네, 도시화율 증가폭도 가장 크다. 뭐 얘도 별도로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차이값을 일일이 도출해가지고 이 많은 해에서 찾아야 되니까 역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디귿하고 리을은 전체 인구, 아까 우리가 체크한 이거죠. 각주의를 변형한 형태. 그리고 평균 도시 인구, 이것도 이제 각주의 형태로 변형한 거지만 이제 디귿과 리을은 1970년도에 처음으로 넘었느냐, 리을에서 55년을 봤을 때 10만을 초과했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각주의 분수 형태가 익숙해지면 기억 니은보다는 디귿과 리을, 특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1순위로 해야 될 선지는 이 리을이에요. 딱 하나 해만 평균 도시 인구를 도출하면 되니까. 좀 어렵게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은 리을부터 한번 볼까요? 리을. 그럼 리을부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1955년도 평균 도시 인구, 즉 도시수와 도시 인구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55년도에는 도시수가 65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인구가 좀 많죠. 65년도. 55년도. 근데 이제 이거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사실 저는 앞에 두 개만 보면 돼요. 이제 여기가 63으로 시작하죠. 63, 20, 82,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몇 명이죠? 이게 지금 단위가 그냥 명이니까 65개이고 630만 명이에요. 그렇죠? 630만 명인데 그럼 이제 일단은 65와 63만 떼서 보면 어떤 느낌이죠? 비율이 65분의 63이면 비율이 1이 안 되구나 라고 일단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10만 넘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요. 63, 65, 1이 안 되고 그럼 뒤에 공이 몇 개 붙어 있는 거죠? 자릿수가 총 5개죠. 그래서 5개를 그냥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즉 10만 명을 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자릿수부터 조정할 게 아니고 앞에 두 개 맞춰가지고 물어보는 10만, 즉 앞에 있는 숫자가 1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것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머지 숫자들의 자릿수만 확인해가지고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10만 명이 되지 못한다. 네, 일단 리을이 틀렸네요. 리을이 이제 틀렸으니까 선지상으로 리을을 가지고 있는 4번하고 5번은 지워주셔도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1, 2, 3번이 남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선지를 봤으면 이제 만약에 기억부터 봤으면 이렇게 됐겠네요. 만약에 이제 기억만 추려놓고 보면 1, 2, 5번이니까 그렇죠? 1, 2, 5번이니까 지금 이제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디귿, 리을이었을 거니까 만약에 이제 기억이 맞다라고 가정하고 기억부터 봤으면 우리가 아까처럼 기억하고 리을만 봤었겠죠. 근데 우리가 방금은 리을부터 아니다라는 걸 검토했으니까 아무래도 기억, 니은보다는 기억, 디귿이 조금 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 디귿을 보는데 전체 인구가 처음으로 4천만 초과하는 게 이제 1970년도이다. 1970년도 보니까 이제 숫자가 꽤 많죠. 디귿을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전체 인구니까 도시 인구를 도시화율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제 1970년도는 2085778이죠. 2085778이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율을 보니까 49.8%라고 돼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6년까지는 한 1,500만 명이고 도시화율이 42.4%밖에 안 됐죠. 근데 이제 1970년에 2,000명을 넘고 비율이 49.8인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전체 인구가 4천만이라면 그럼 이제 사실 전체 인구는 도시화율과 곱해지면 도시인구가 돼요. 만약 가정을 해볼게요. 4천만인데 도시화율이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가 4천만이고 여기 도시화율이 딱 50%라고 가정을 하면 도시인구는 어떻게 돼요? 50% 즉 0.5를 곱한 2천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인구가 2천만이라는 거는 만약에 전체 인구가 4천만일 때 도시화율이 이렇게 50%인 상황일 때 뭐 딱 2천만이라고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디귿에서는 4천만 초과하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랑 비슷한 구조로 써볼게요. 즉 도시화율이 그렇죠. 이게 49.8이니까 얘는 뭐 0.498로 바꿔 쓰면 되는데 만약에 도시화율이 50%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인구가 2천만 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식을 그쵸 전체 인구에 대한 식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니까 분수는 어때요? 분수라는 거는 분모가 이렇게 크고 분자가 작으면 어떻게 되죠? 분모가 작고 분자가 더 큰 쪽에 그쵸 부동호 방향을 결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이제 나중에 분수 비교할 때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지금 이게 지금 4천만인 거니까 그쵸? 이거를 제가 이렇게 식을 다시 썼는데 보니까 도시화율도 이쪽이 더 낮고 도시인구도 이쪽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은 어때요? 당연히 4천만보다 크다. 그래서 디귿이 네, 전체 인구가 처음으로 4천만을 초과한 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슷하게 하면 1960년이나 1966년은 4천만이 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66년 잠깐 보여드릴까요? 비교를 1966년 만약에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일단 66년도는 1500 네, 숫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5385 그쵸? 그 다음에 382가 되는데 이제 도시화율 자체는 40
2.4%.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0.424가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4천만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도시화율이 40%이다. 그렇죠? 40% 즉 0.4라고 했을 때 4천만 명이 되려면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 그렇죠? 도시인구가 1,600만이 넘고 도시화율이 0.4일 때 정확히 4,000명이 되죠. 4,000명에 그렇죠? 4천만에 0.4가 1,600만이 될 테니까. 그래서 결국 반대로 1,600만을 0.4로 나눈 게 정확히 4천만이 되는데 1966년도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1970년도 비교를 했지만 여기는 보니까 분모가 오히려 이쪽이 더 커버리고 분자도 이쪽이 더 크니까 4천만 명이라고 우리가 기준으로 세웠던 이거보다 더 작게 되죠. 그래서 66년도는 아직 4천만 명을 넘지 못한 게 돼요. 그래서 여기 1970년도에 처음으로 이 4천만 명을 초과한다. 네, 그래서 일단 디귿이 옳은 선택지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리을이 틀렸고 디귿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안 봤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2번과 3번 둘 중 하나는 봐야 답이 나오겠네요. 네, 일단은 1번도 일단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기억과 니은 둘 중에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으냐? 둘 다 일단 해볼까요? 일단 귀찮은 정도는 니은이 좀 덜해요. 니은이 왜 덜하냐면 1949년에서 2010년 동안 직전 조사 연도 대비 도시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조사 연도를 물어봤죠. 그럼 이제 40년 대비 44년부터 증가폭을 대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44년도부터 보시면 49년도에 이제 감소했죠. 그리고 55년도에는 대략 한 170만 명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도는 거의 2배가 뛰었죠. 600만에서 1200만 명으로 거의 2배 뛰었으니까 거의 여기가 한 600만 명 정도 증가했고, 그러면 이제 100만 자리에서 6을 더했을 때 이거보다 더 큰 연도가 없는지 위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1200, 1500, 2000, 2400, 2900, 3400, 3900, 네, 3800, 4100. 네, 600만 명처럼 드라마틱하게 큰 연도가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도시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애는 여기 살짝 지울게요. 1960년도가 돼요. 네, 55년 630만에서 60년도 1230만으로 거의 600만 가까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제 그 도시화율의 증가폭도 가장 큰지 봐야 되는데 55년 대비 66년 도시화율 증가폭은 지금 29.4에서 35.4로 약 6%포인트 정도 증가했죠. 근데 이제 6%포인트보다 더 증가한 애는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 1975년 한번 볼까요? 1975년 보시면 무려 도시화율이 49.8에서 58.3으로 거의 8%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죠. 여기는 6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8 가까이 증가했죠. 그래서 도시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해는 60년도지만 도시화율 증가폭은 75년도로 그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일단 답은 2번이 되고, 네, 우리가 기억을 제일 나중에 했는데 기억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직전 조사 연도에 비해 도시의 수가 증가한 조사 연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44년부터 봤을 때 도시가 증가한 애는 일단 같이 한번 볼까요? 49년도 감소했죠. 증가한 애부터 보면 55년, 60년, 66, 70, 75. 네, 여기까지 계속 증가하고, 그 다음 80년도에 감소했다가 다시 도시가 85년도에 증가. 그 다음에 90년도 감소했다가 95년도도 감소했다가 다시 2000년도부터
138, 151, 156으로 네, 거의 대부분 증가하는데 중간중간 감소하죠. 네, 그러면 이제 도시화율도 똑같이 증가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55년부터 60, 66, 70, 75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80에서 85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95년도부터 봤을 때 2000, 2005, 2010도 계속 증가하니까 네,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어렵다기보다는 기억과 니은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해를 봐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디귿과 리을 같은 걸 먼저 푸는 게 좋을 텐데 혹시나 아직 분수에 대한 비교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확인할 수 있는 기억부터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단순한 선택지를 보는 게 시간은 뭐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은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가지고 뭐 고수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디귿과 리을부터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기 두 번째 제목 단위 각주에 대한 부분을 봤고 네, 152페이지에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자료의 구조를 볼 때 항상 제목을 체크해가지고 뭘 본다라고 했죠? 전체적인 자료의 범위 그리고 연계성을 체크하자. 특히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단위를 체크해가지고 특히 실수와 비율 자료 나누고 비율 자료에 좀 더 중점적으로 집중을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비율 자료는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판단 가능한 것과 판단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본 게 사실 각주죠. 그래서 각주를 토대로 문제 풀기 전에 확실한 정보를 캐치해야 되고 이제 설명형 각주는 정보 제공, 용어 설명, 그 다음에 자료의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 그리고 수식형 각주는 분수식과 계산식이 있는데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항목 간의 공통점, 차이점. 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항목이 3개 주어져 있는데 얘는 얘랑 얘 둘 주어졌으니까 전체 인구를 바꿔서 봤죠. 그리고 평균 도시 인구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도시수 대비 도시 인구로 검토가 가능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문 강의 자료 해석 기본기 6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네, 일단 기본기 두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기본기 세 번째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